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독이 되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는 이야기는 언제 보통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기대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관계를 내가 일부러 깨는 건 아닌데 상대에 의해서 마음이 다치면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헤어짐의 과정인데 상처받지도 않고 나한테 해가 되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국 나한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 계속 이제 독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걸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유형, 이런 타입과는 내가 딱 알아차리고 멀어져서 내 마음을 보호해야 돼 라는 거를 이제 오늘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될까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경우, 그런 사람과는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게 결코 나한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예측이 잘 안 돼. 이런 지인이 있다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걸 추천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는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난 상대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제안해요. 회사 이제 동료인데 이번 워크숍 가는데 사전 답사하는 거 같이 가실래요? 이게 내가 호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글쎄 그때 스케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진짜 그 스케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이제 건강하게 어떤 이제 쭉 지내려면 이렇게 거리를 좀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없구나. 이게 그렇다고 손절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없구나.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호감이 없는 사람, 나랑 마음이 다를 수 있구나, 나한테 호감이 없을 수 있구나, 쿨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호감을 느낀다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왜 싫지? 도대체 내가 그렇게 별론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한테 호감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긴 하구나. 오케이. 그 정도 선에서 서로 그냥 알고 지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나를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내게 공유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소설 속에 주인공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이유가 그 사람은 나랑 공유하는 게 거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갔었고 뭘 먹었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이제 공유하잖아요. 그런 연인들은. 근데 막 초기에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의 그 욕심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맞죠, 그거. 그런데 워낙 이제 그런 성격인가 보다. 이제 그냥 내가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나를 위로하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이제 점점 지치는 거죠. 아무것도 내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이제 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할까? 뭐 좀 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대랑 함께 있다 보면. 이건 이제 단순히 남녀 사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제 주니어, 입사 2년차 주임이에요. 바로 사수가 김대리예요. 김대리는 인정받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서 이제 김주임은 사수한테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문제는 김대리가 김주임을 대하는 태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니어라고 이제 일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더 일머리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그런데 김대리는 팀장의 지시사항이나 일정 이런 거를 정보에 대해서 전혀 김주임한테 공유하지 않아요. 할 일만 딱딱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의 능률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아주 안 좋은 직장 선배의 전형이에요. 이런 경우가. 일도 그런데다 하다못해 이제 회식 장소까지 김주임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함께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직장 선배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며칠 날 몇 시까지 여기서 회식한다고 팀원들한테 메일 돌려 이렇게 지시를 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 김주임이 역시 대단히 수동적이 되고 점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김대리라는 사람한테 딱 막혀서 회사에서의 이제 김주임 이미지도 안 좋아질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김주임이라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처음에 알아차려야 할 것이 김대리가 일을 잘하는 선배이긴 하지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모르고는 내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대단히 큰 영향이 있어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제일 정중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스스로 김주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부분만이 아닌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전체 진행상을 내가 좀 알고 싶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진행상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나한테 맡겨주면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말 안 하고 뒤에서 궁시렁 김대리가 이렇게 나한테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아갖고 나만 바보 되고 궁시렁 이래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또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을 알면 그 회식이라는 게 사실 루틴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식 때는 여기가 어떨까요? 자주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좋아요. 그 의견이 지금 이런 내가 조사한 이런 의견들이 당신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해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불만만 표하면 상대한테 부정적인 영향만 받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회사에서 나 자신만이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일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체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뒤에서 궁시렁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일방적인 직장 상사, 내 의견에는 관심 없는 배우자나 친구, 결국 나한테 좋은 영향 끼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방법,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게 좋죠. 2022년, 2023년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향후에도 계속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가짜뉴스 판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 중에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실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진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핵심 인재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쇼폼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가짜뉴스, 유튜브에 이제 막 동료 연예인이랑 막 바람이 나서 이혼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를 나와서 너무너무 막 재미있게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되나? 이제 쓰레기 같은 콘텐츠를 굳이 공영방송에서 막 예를 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인 그런 얘기를 막 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 가짜 뉴스에 너무너무 무뎌졌구나. 이걸 너무 이제 심각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은 리더들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어떤 직장 인간관계에 어떤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끼쳐요. 단순하게 말해서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간단한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위에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애매한테도 진정성 없는 거죠. 또 내게 공유하는 정보도 생각도 인색하다. 그 역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칭찬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도 없는 정말 미래를 막 약속해서 나를 막 이용해 먹으려는 어떤 선배의 어떤 그런 심보 이런 것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진정성이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정말 유익함을 주는 사람, 나한테 정말 해가 되는 사람 그렇게 알아보시고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유지하고 저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유쌤의 진정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